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도 모를 이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을 손에 쥔 지 정확히 5분이 지난 시각, 전 시어머니가 내 통장 잔고를 몽땅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고불고 매달리는 대신 조용히 뒤돌아 경찰서장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깡패 집단한테 강도당했어. 가정법원 문을 나설 때 갓 인쇄된 이혼 확인서 모서리에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고 입구의 해태상조차 더위에 지쳐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핸드폰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3분. 내가 이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손에 쥔 지 딱 5분이 지났더군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눈치도 마마보이 남편의 찌질함도 안녕이다.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계단을 내려오는데 문자 알림음이 띵 하고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이혼 축하한다며 기프티콘이라도 보냈나 싶어 웃으며 화면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1초 만에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신한은행 한서연님 계좌 끝자리 3826에서 18분 58 621 32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잔액 영원. 나는 그 영원이라는 글자를 10초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그 통장은 결혼 전 내가 만든 내 명의의 통장이었고 그 돈은 지난 몇 년간 야근하며 모은 피 같은 월급과 친정 엄마가 비상금으로 주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다니요. 떨리는 손으로 이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너무나 익숙한 세 글자, 바로 전 시어머니 박옥자였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억울해서 길바닥에서 울었거나 당장 달려가 박옥자 씨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을 겁니다. 왜냐고요? 예전엔 내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해도 전 남편 강민호는 늘 시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그래, 당신이 좀 참아. 결국 상처는 오롯이 내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상 이 돈은 그녀가 반드시 토해내야 할 작물일 뿐입니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주소록에서 오빠의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신호가 두어 번가자마자 묵직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웬일이야. 오늘 법원 가는 날 아니었어? 잘 끝났어. 우리 오빠, 한지훈. 나보다 10살 많은 그는 현재 강동경찰서 서장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끔찍이 아꼈지만 결혼 생활 동안 시댁과의 갈등은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걱정할까봐 혹은 내가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 던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니까요. 나는 떨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혼 절차 다 끝났어. 근데 나 지금 강도당했어. 수학이 넘어가 잠시 정적에 휩싸이더니 오빠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도, 어디서? 너 다친 데는 없어? 얼마를 뺏겼는데? 나 아직 법원 앞이야. 다친 데는 없어. 나는 법원 입구에 CCTV를 올려다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길거리 강도가 아니야. 박옥자, 내 전 시어머니 짓이야.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통장에 있는 5,800만 원을 싹 다 이체해 갔어. 지금 잔고가 영원이야. 박옥자. 오빠가 그 이름을 씹어뱉듯 반복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내 계좌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재산 분할할 때 정리 안 했어? 내 개인 통장이야. 그 사람이랑은 이런 한 푼 섞인 적 없어. 결혼 생활 3년 동안 내가 관리했는데 아마 예전에 내 핸드폰 빌려간다고 했을 때 몰래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훔쳐본 것 같아. 전 남편 폰으로 인증번호 돌리고 말을 할수록 상황이 명확해졌고 마음속의 당혹감도 가라앉았습니다.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황하지 말고 법원 정문 앞 CCTV 잘 보이는 곳에 있어.
지금 바로 관할 지구대 순찰차 보내고 지능범죄 수사팀에 연락해서 계좌 추적 시작하라고 할게. 증거 확보해야 하니까 내 계좌번호랑 박옥자 주민등록번호 알면 문자로 보내. 알아. 예전에 기차표 예매해 주느라 메모해 둔 거 있어. 지금 바로 보낼게. 그래. 보내고 꼼짝 말고 기다려. 경찰 도착하면 연락할 거야. 절대 혼자 가서 싸우지 말고 경찰이랑 같이 움직여. 이건 명백한 절도야. 액수도 커서 구속수사도 가능해. 오빠가 절대 너 억울하게 안 해. 오빠의 든든한 목소리에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보를 보낸 뒤 나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법원 나오는 거 보니 마음이 심란한가 보네. 이거 하나 먹고 기운 차려요.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사양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일행 기다리는 중이에요. 핸드폰 속 영원 문자를 다시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옥자. 지금쯤 집에서 낄낄거리고 있겠지. 갓 이혼한 여자가 돈까지 잃고 빈털터리가 되면 꼼짝없이 당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친정도 멀리 있으니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을 거라고 무시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내 돈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성동지구대입니다. 지금 법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를 드니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순찰차가 보였습니다. 다가가자 뒷문이 열렸고 20대 후반의 젊은 경관과 40대 베테랑 경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연 씨 맞죠? 저는 강 형사, 이쪽은 이순경입니다. 서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일단 타시죠. 바로 박옥자 씨 자택으로 갑니다. 차에 타자 이순경이 생수한 병을 건넸습니다. 물 좀 드시고 진정하세요. 가서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요.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다. 강 형사님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계좌 조회해 보니 박옥자 씨 통장으로 돈 넘어간 거 확인됐습니다. 아직 인출은 안 했고 그대로 있더군요. 가서 순순히 돌려주면 다행인데 만약 버티면 절차대로 현행범 체포하거나 이미 동행해서 서에서 조사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든든했습니다. 박옥자라는 여자는 평소엔 기세 등등해도 경찰 제복만 보면 오금이 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예전에 이웃과 싸우다 경찰이 오자마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분 뒤 순찰차는 전 시댁이 있는 낡은 빌라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건물. 계단에는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301호 문 앞. 안에서는 트로트 방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형사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성동지 구대에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TV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경계심 가득한 박옥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경찰이 왜 와?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박옥자 씨, 공무 집행 중입니다. 협조 안 하시면 강제 개방할 수 있습니다. 강 형사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꽃무늬 몸빼바지에 부스스한 머리를 한 박옥자가 우리 셋, 특히 제복 입은 경찰 뒤에 선 나를 보더니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니들이 여기 왜 와? 야, 한서연. 이혼했으면 남이지 여길 또 왜 기어와? 돈 뜯어내려고 왔냐? 그 적반하장에 강 형사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옥자 씨, 언행 조심하세요. 한서연 씨가 절도 혐의로 신고해서 출동했습니다. 절도?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 인연이 이혼하고 분해서 사람을 모함하네. 야, 우리가 너한테 해준 밥이 얼만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박옥자는 펄쩍 뛰며 악을 썼습니다. 강 형사님은 침착하게 바디캠을 켰습니다.
박옥자 씨, 지금부터 조사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10시 18분 한서연 씨 계좌에서 5,860만 원이 당신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돈? 난 몰라. 지가 잘못 보냈거나 은행이 실수했겠지. 실수요? 강 형사님이 이체 내역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수취인 이름, 계좌번호, 당신 주민번호까지 정확합니다. 본인 핸드폰으로 인증까지 했던데요. 박옥자는 입술을 달달 떨더니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통장에 들어왔다고 쳐도 그건 제가 우리 집에 빚진 거야.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밥값을 내야지. 이건 위자료로 받은 셈 칠 거야. 말씀 똑바로 하세요. 강 형사님이 엄하게 끊었습니다. 한서연 씨는 결혼 기간 동안 직장 다니며 생활비 냈고 이혼 합의서에 재산 분할 이미 끝났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돈 가져가면 형법상 절도죄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될 수도 있고 징역형 나옵니다. 지금 당장 안 돌려주면 수갑 차고 서로 가셔야 합니다. 징역, 수갑 소리에 박옥자의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녀가 문틀을 잡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경찰 양반. 나는 그냥 제가 괘씸해서 돈 돌려주면 되잖아. 돌려주면 없던 일로 해주는 거죠? 강 형사님이 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한서연 씨, 돈 돌려주겠다는데 합의하시겠습니까? 비굴해진 그녀의 꼴을 보니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찰을 대동하지 않았다면 절대 돌려주지 않았을 돈입니다. 돈은 당연히 받아야죠. 하지만 처벌은 법대로 해주세요. 절도는 절도니까요. 내 말에 박옥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돈 준다잖아. 그래도 시어머니였는데 콩밥을 먹이겠다고? 시어머니? 내가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3년 동안 뭐라고 하셨어요? 밥맛 없다. 애 못 낳는다. 야근하면 바람난 거다. 친정에 옷 한 벌 사드리면 도둑년 취급하셨죠? 이제 남남인데 무슨 정을 찾으세요? 당신 도둑이야. 박옥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강 형사님의 재촉에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송금을 시작했습니다. 2분 뒤 내 폰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정확히 58, 621, 320원. 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서로 가시죠. 조서 쓰셔야 합니다. 박옥자는 경찰차에 타는 순간까지 나를 노려봤지만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돈 찾았고 경찰서에서 조서 쓰는 중이야 라고 톡을 보내자 바로 고생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푹 쉬어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코끝이 징해졌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제육볶음을 시켜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참지 않으니까 해결되는구나. 꾹꾹 눌러 참았던 지난 날들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오빠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박옥자 계좌 털어봤는데 재밌는 게 나왔다. 내 전 시아버지 강영철, 그 사람 계좌랑 박옥자 계좌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어. 강영철이 다니는 공기업 자금을 횡령해서 박옥자한테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어. 뭐? 시아버지가? 전 시아버지 강영철은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자재과 과장이었습니다. 평소 박옥자가 우리 남편은 나랏돈 만지는 사람이라 힘이 세다고 떠벌리고 다녔는데 그게 횡령일 줄이야. 내일 아침에 수사관들이 강영철 집으로 들이닥칠 거야. 너도 같이 가서 현장 확인 좀 해줄 수 있니? 집 구조나 평소 씀씀이 같은 거 증언이 필요해서. 당연하지. 갈게.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날씨가 참 얄밉게도 좋았습니다. 강 형사님과 수사관들이 3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박옥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아. 내가 그년 가만 안 둬. 문을 열고 나온 박옥자는 또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안방에서 부스스한 얼굴로 나온 강영철이 경찰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강영철 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 나왔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금 4,600만 원을 박옥자 씨 계좌로 이체하셨더군요. 강영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박옥자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거 남편 보너스야. 상여금이라고. 강 형사님이 비웃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단 급여 내역 다 확인했습니다. 상여금은 강영철 씨 월급 통장으로 들어갔고 박옥자 씨한테 간 돈은 자재 구매 대금 명목으로 나갔더군요. 근데 구매 내역은 허위고요. 그때 내가 나섰습니다. 박옥자 씨 작년 8월에 저한테 금팔찌 자랑하셨죠? 남편이 능력 있어서 부수입으로 사준 거라고. 그때 제가 찍어둔 사진도 있어요. 핸드폰 속 사진을 들이밀자 박옥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굵직한 순금 팔찌를 차고 동네 아줌마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도 비슷한 일 있었잖아요. 그때 시아버지가 서재 문 잠그고 장부 조작하던 거 제가 물어보니까 여자가 알 거 없다고 소리 지르셨죠. 그때 박옥자 씨 목에는 10돈짜리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요. 나의 구체적인 증언에 강영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내가 한 짓이야. 집사람은 몰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수색해 숨겨둔 이중 장부와 차명 계좌 통장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영철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었는데 바로 전 남편 강민호의 절친인 김동욱이었습니다. 김동욱은 공단 창고에서 계약직으로 일할 때 폐기해야 할 자재를 빼돌려 파는 걸 도왔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민호는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대가로 김동욱을 통해 뒷돈 100만 원을 받아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던 겁니다. 온 가족과 친구까지 얽힌 비리 종합 세트였습니다. 그들은 줄줄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한서연, 나와. 이 여우 같은 년아. 박옥자였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광장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저 302호 사는 년이 바람나서 이혼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아들네 식구를 도둑으로 몰고 있어요. 아주 꽃뱀이야, 꽃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숨었겠지만 나는 핸드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며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박옥자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구, 나왔네. 야, 네가 양심이 있으면 고소 취하해. 어디 시부모를 감옥에 보내려고 해? 나는 침착하게 카메라를 그녀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제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 있냐고요? 지금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하고 계신 거 아시죠? 이거 다 녹화 중이고 지금 바로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뭐? 신고? 내가 진짜 신고 전화를 걸자 박옥자는 당황해서 내 핸드폰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이웃들이 말렸습니다. 아줌마, 왜 이래요? 말로 해요.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나틱은 이순경이 내렸습니다. 박옥자 씨, 또 이러십니까? 지난번엔 절도, 이번엔 스토킹의 명예훼손입니까? 경찰의 호통에 박옥자는 금세 꼬리를 내리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순경 양반, 내가 속이 터져서 다시는 안 올게. 한 번만 봐줘. 이순경은 그녀에게 접근, 금지 경고를 내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회사 앞에 전 남편 강민호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200만 원이야. 친구한테 빌렸어. 이거 받고 합의 좀 해주라. 우리 엄마 아빠 감옥 가면 나 어떻게 살아? 기가 찼습니다. 끝까지 자기 걱정뿐이구나. 강민호, 너희 부모님 죄는 돈으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200만 원? 너 내가 엄마 수술비 필요해서 2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니? 돈 없다고 엄마가 관리한다고 했지. 그래 놓고 내 친구랑 룸살롱 갔잖아. 그건 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법원에서 보자. 나는 봉투를 바닥에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그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강영철은 징역 2년, 박옥자는 징역 1년 6개월, 김동욱과 강민호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훔쳐간 내 돈 5,800여만 원과 횡령한 공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펑펑 우는 박옥자와 고개를 숙인 강민호를 보며 나는 마지막 미련조차 털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들고 짐을 쌌습니다. 이 도시에는 그들과의 지긋지긋한 기억이 너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서울 근교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아읍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1층 상가 주택을 빌려 평소 꿈꾸던 꽃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꽃이 피는 시간. 사장님, 이 수국 너무 싱싱하다. 어머, 옆집 떡집 아주머니 오셨어요. 옆집에 사는 최 아주머니는 내게 갓진 시루떡을 가져다 주며 살갑게 대해주십니다. 서연 씨, 얼굴이 폈어. 처음 왔을 땐 그늘이 져 있더니 나는 활짝 핀 작약 꽃다발을 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마당에 심은 석류나무가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인생의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웅덩이를 메우고 나니 더 단단한 땅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꽃향기 속에서 매일매일 행복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맞서세요.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세요. 그래야 새로운 꽃이 필 자리가 생기니까요.